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강대국들은 한 가지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가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일어선 그 나라가 설마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가 조용히 세계를 앞서 있었다는 것을.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따라잡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강대국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컴퓨터끼리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은 주로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전문가들의 도구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으로 접속해야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진 한 장 불러오는데 몇 분씩 걸렸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음악 파일 하나 다운로드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느리고 불편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리고 불편한 인터넷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화선 모뎀으로 끙끙대고 있을 때 한국은 광 케이블과 ADSL 기술을 이용해 혁명적으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 심지어 농촌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유럽 선진국들보다 먼저 이런 일을 해낸 것인가? 미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인터넷을 발명한 나라, 미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더뎠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국의 고속 인터넷망을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간 통신 회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는 투자를 꺼렸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느린 전화선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발명한 나라가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한국에 뒤처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프라 재건을 외치지만 통신 인프라에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NEC 같은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한국에 밀렸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ISDN 기술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으로의 전환이 늦었습니다. 한국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있을 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기술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은 일본을 크게 앞섰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지금의 일본도 통신 인프라 현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한국보다 인터넷이 느리다는 사실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유럽은 각 나라마다 통신 규제와 시장 구조가 달라서 통일된 정책을 펴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느린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을 때 유럽인들은 버퍼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지금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선두 자리를 위협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디지털 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국에 광 케이블과 오지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와 광활한 국토를 커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 지역은 인터넷 인프라가 좋아졌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인터넷 속도와 품질 면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인터넷 검열로 인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제한됩니다. 인프라는 좋아져도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과 자유로운 접근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일까요? 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정보통신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1995년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에는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독려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등의 초고속 인터넷을 먼저 연결하여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어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시장에 맡겨두고 지켜보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프라 구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신 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한국에는 KT, SK텔레콤 계열의 SK브로드밴드, LGU+ 등 여러 통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가격은 내려가고 속도는 빨라지며 서비스 품질은 올라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통신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이 가능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이 경쟁 덕분에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특유의 인구 밀집 구조와 지리적 조건입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비율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은 통신 인프라 구축에 매우 유리합니다. 아파트 한 동에 광 케이블을 연결하면 수십 수백 가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넓은 땅에 단독 주택이 흩어져 있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신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새 것이 나오면 일단 써보고 적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자 한국인들은 빠르게 가입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통신 회사들은 더 투자했고 서비스는 더 좋아졌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감이나 관망하는 태도가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과감하게 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인터넷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PC방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면서 인터넷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인이 인프라 구축과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중화공업 위주 산업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한 것이 정보통신 산업이었습니다. IT 산업은 적은 자원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딱 맞는 산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IT 산업 육성에 올인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그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빠른 인터넷이 깔려야 IT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통해 한국은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 산업의 발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려면 광 케이블, 라우터, 모뎀 등 각종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비싼 장비를 수입할 필요 없이 국산 장비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끄는 삼성,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 같은 기업들이 통신 인프라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입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구축은 정부 주도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 시장에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 기업이 실제 투자와 구축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정부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에 초고속 인터넷을 특정 지역까지 보급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사업권 갱신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런 당근과 채찍의 조합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처럼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면 수익성 없는 지역은 소외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한국은 그 중간의 균형점을 잘 찾았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를 달렸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빠르기로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 온라인 게임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올인한 것일까요?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서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전략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물류 산업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듯이 초고속 인터넷은 디지털 경제의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빠른 인터넷이 깔리면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깔면 IT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발전합니다. 게임 산업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 이후 이 모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이자 검색 엔진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국민이 빠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느렸다면 이런 서비스들이 인기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전자상거래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제조업 강국에서 디지털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추격해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IT와 디지털 산업이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이 전환의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제조업이 도로와 항만에 의존하듯이 디지털 산업은 통신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 지식 정보화를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철강석도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에 그토록 투자해온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 서울의 학생이나 시골의 학생이나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원격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먼저 연결한 것은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넷째,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세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많은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민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있기 때문에 전자정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전자정부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에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필수입니다. 군의 지휘통신, 정부의 위기관리, 국민에 대한 정보 전달 등 모든 것이 통신에 의존합니다. 한국이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한 데는 이런 안보적 고려도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경제와 생활의 인프라로, 유사시에는 국가 안보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키운 BTS를 비롯한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의 성공 배경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려면 좋은 인터넷 환경이 필수입니다. 고화질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려면 빠른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이것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한류의 숨은 공로자인 셈입니다. 일곱째, 미래 기술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넷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시대가 열리고 있고 곧 6G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은 모두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일찍부터 초고속 인터넷에 투자한 것은 이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였습니다.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 있으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5G 상용화에서도 세계 최초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쌓아온 통신 인프라와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깐 것은 단순히 인터넷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제조업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며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미래 기술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1990년대 후반에 추진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의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지털 경제 규모에서 세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IT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2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게임 산업도 세계적입니다. 한국 게임 회사들이 만든 게임이 전 세계에서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반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야 한국의 선견지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30년 전에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발주자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위에서 산업과 서비스가 성장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이미 보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동안 한국의 통신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전화 한 통 하려면 전화국에 신청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외 전화, 국제 전화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어디와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초고속 인터넷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만든 것은 여러분 세대의 노력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IT 산업을 키운 결과가 오늘의 디지털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도, 시진핑의 중국도, 타카이치의 일본도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5G 전국망 구축, 6G 기술 개발, AI 인프라 확대 등 한국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도 자율주행과 연결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깔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뒤처져 있을 때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세계가 인터넷의 미래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